누가 분할 계산을 원하신다고요?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식당 카운터 앞에서 서 있던 캐셔가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아니, 잠깐만요. 다 같이 먹었으니 더치페이를 하려는 건데 특별히 어려운 요청도 아니잖아요. 거기 서 있던 남자는 차분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서도 이미 당혹감이 스며나왔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주며 웅성거렸다. 한편 이 남자를 자세히 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렸다. 어? 손흥민 아닌가?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러나 캐셔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알아도 무시하려는 듯 기세를 높이고 있었다. 저희가 추가로 주문한 메뉴도 많아서 정확히 각자 나눠내고 싶거든요. 상대가 조금 더 양해를 구하려 하자 캐셔는 콧방귀를 뀌듯이 손을 들어 막았다. 손님, 그런 번거로운 계산은 우리 식당에선 안 합니. 규칙이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선 다들 여유롭게 통 크게 계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뒷말은 거의 비아냥에 가까웠고 식당 안은 어느새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구석 테이블에 앉았던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고 누구는 옆 사람에게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 하고 속삭였다. 계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늘해질 줄은 몰랐네. 한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처음 와본 곳인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까칠한 거지? 게다가 여긴 우리끼리 밥 먹는다고 온 건데. 또 다른 친구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게 말이야. 분할 계산이면 간편할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묘하게 꼬이는구나. 가게 안이 조용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더욱 이 상황에 집중했다. 카운터 옆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레 캐셔에게 다가갔다. 저 팀장님, 손님들도 많고 괜찮으시면. 캐셔는 큰 소리로 그 아르바이트생을 쏘아봤다. 괜히 나서지 마. 우리 원칙대로 할 거야. 손흥민의 일행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당혹스럽고 머쓱해지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그저 얼떨떨했다. 여러분, 이 가게 참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한쪽 구석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기로 유명해서 거기다 손님으로 연예인들도 종종 온다던데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손흥민 맞죠? 사람들은 약간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래, 혹시 직접 확인해 볼까? 하고 슬쩍 휴대폰 카메라를 주민하는 이들도 있었다. 가게 안 공기는 어색함을 넘어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어갔다. 가장 묘했던 점은 당사자인 손흥민이 의아한 표정을 유지한 채 굳이 나서서 누구에게 자신을 증명하거나 항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의 친구들 앞에서만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미안, 내가 괜히 분할 계산 얘기를 꺼냈나 봐 하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흥민아, 네가 뭐가 미안해. 우리끼리 각자 부담하기로 한 거잖아. 갑자기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누가 알았어? 친구 하나가 달래듯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한 번 더 말해볼게. 손흥민은 조금 고민하다가 다시 캐셔에게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편의를 위해 더치페이를 부탁드렸는데 정말 어렵다면 굳이 안 해도 됩니? 하지만 너무 불쾌하게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캐셔는 이번에도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당신 여기가 무슨 셀프 계산하는 분식집이랑 같은 수준인 줄 아십니까? 이 집은 어느 정도 등급 있는 손님들이 오는 곳이라고요. 적어도 그렇게 사소한 일에 귀찮게 하지 않는. 그때 가까이 있던 다른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탄식을 내뱉었다. 이건 좀 심하네. 분할 계산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 무슨 등급을 따지는 거야. 글쎄, 저 캐셔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또 다른 사람이 중얼거리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이댔다. 이거 찍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게 온라인에 올라가면 다들 보는 세상이니까 말이야. 식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카운터 쪽으로 쏠렸다. 마치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결말 모를 드라마를 연기하는 듯 하나부터 열까지가 팽팽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별다른 과시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살짝 미소 지으며 알겠스 분할 계산이 정말 불가하다면 그냥 제가 오늘 다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당황했다. 야, 흥민아, 이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 네가 왜 혼자 다 부담해야 해? 애초에 다 같이 낼 요량이었는데? 손흥민은 가만히 친구들에게 손짓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냐, 괜찮아. 그래도 괜히 싸움 나느니 그냥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내고 말자. 오늘 내가 쏜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 말을 듣던 친구들 중 일부는 미안해서 얼굴을 붉혔다. 야,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괜찮다니까. 다음에 너희가 또 밥 사면 돼. 카운터에 있던 캐셔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시큰둥했다. 에이, 결국 그게 낫죠. 적어도 귀찮게 안 굴어서 좋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르바이트생은 난처한 표정으로 캐셔를 살짝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팀장님,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캐셔는 그 알바생을 노려보았다. 너, 이런 데서 일하면서 손님 상대하는 스킬 좀 배워. 규정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괜히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곁에서 있던 몇몇 손님들이 들을 정도의 목소리였기에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식당 안은 꽤 고급스럽고 세련된 장소였고, 그에 걸맞게 온 사람들도 제각각 수준이 있어 보였다. 그 중에는 본의 아니게 이 상황에 휘말린 일반 손님도,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하는 SNS 인플루언서도, 그리고 손흥민과 함께 온 소수의 지인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와, 여기 식당 참 인테리어 좋다고 해서 왔는데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네.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나오지? 이때 구석 테이블에서 일하던 과장이 갑자기 무정이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식당의 운영 부매니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무정이를 귀에 댄 채 뭔가 보고를 들은 듯 잠시 멈칫하더니 카운터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다. 팀장님, 여기 상황이 좀 시끄럽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캐셔가 살짝 당황한 얼굴을 하다 곧 다시 차갑게 응수했다. 아, 부매니저님. 여기 손님들이 분할 계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정책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부매니저는 주변 눈치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가게에 꽤나 자주 오르내리는 소문 중 하나는 연예인들이 종종 들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예인이 아니라 지금 국가대표급 스타 선수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부매니저도 이미 그 얼굴을 알아봤다. 아, 혹시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손흥민에게 허리를 살짝 숙였고 손흥민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괜찮습 여기서 마무리하면 돼요 라고 대답했다. 식당 안을 둘러보니 이미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상황을 지켜보거나 촬영하고 있었다. 아마 이 장면은 곧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갈 텐데 그것만으로도 식당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부매니저는 캐셔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과하게 언쟁이 오간 거야? 분할 계산을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을 뿐이죠. 그리고 사실 한 두 명이 와서 각자 나눠내겠다고 귀찮게 굴면 다른 손님도 따라서 요구할까봐 미리 빡세게 못을 박는 게 좋아요. 그래도 손님에게 말투가 너무 요즘 같은 세상에 여기저기 찍혀서 올라가면 난처해지잖아. 우린 원칙대로 한 거예요. 손님이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좀 세게 말했을 뿐입니다. 부매니저는 속으로 저 사람 손흥민인 걸 알고 일부러 더 경계하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보다 눈앞의 상황 수습이 급했다. 그 사이에 손흥민은 조용히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넸다. 계산 부탁드립니. 오늘은 제가 쏘겠습. 그럼 됐죠? 카운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의외라는 듯 한 번 더 웅성거렸다. 아니 손흥민이네? 여기서 보게 되다니. 와, 저 사람이 진짜 손흥민 맞나 봐. 근데 캐셔는 아직도 저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어디선가 조용히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맛있게 식사하신 거 맞는지 서비스라도 어떻게. 부매니저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꺼냈다. 손흥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습. 이미 먹을 만큼 먹었고 친구들과 시간도 다 보냈습. 계산만 마치고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때였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어떤 여성 손님이 일어나더니
친구와 함께 다가왔다. 실례합니.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손흥민은 갑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싶지 않아 보였지만 예의를 갖춰 작게 미소 지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이 약간 흥분하며 소리쳤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나 이런 데서 축구 스타를 다 보네. 사진 혹시 같이 찍어줄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식당 안 분위기는 더욱 부산스러워졌다. 이 순간 캐셔의 얼굴엔 당혹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인물이었나? 혹시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듯했다. 손흥민은 난감해하면서도 예의상 식사가 끝나서 나가는 길이긴 한데 혹시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잠깐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여성은 눈이 반짝였고 고맙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라고 연발하며 셀카 모드를 켰다. 친구 몇 명도 달려와 사진을 찍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캐셔는 살짝 안색이 변했다. 팀장님 저분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 맞아요. 손흥민이잖아요. 알바생이 조심스레 다시 말을 꺼냈다. 손흥민? 아 혹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그 사람. 캐셔는 그제야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되는 듯했다. 그리고 근처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맞아 국가대표 주장도 하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그 손흥민이 여기서 분할 계산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거야 라는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부매니저가 움찔하며 다급히 입을 열었다. 손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 혹시 다시 테이블 돌아가셔서 좀 더 드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특별히 디저트나 음료 서비스도.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가로젓고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분할 계산이든 뭐든 손님 요구를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해. 그래도 손흥민이 이렇게 점잖게 대응하니까 갈등 없이 마무리되는 건 다행인데 갈등이 없긴 그 캐셔 태도 봐. 조금 전까진 되게 고압적이었잖아. 당사자가 크게 화내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려는 거지. 공기엔 묘하게 갈등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 그 와중에 손흥민은 친구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계산 끝났어. 우리 나가자. 괜히 오래 머물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친구들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나섰다. 카운터 옆에서 계산서를 확인하던 손흥민은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별다른 말 없이 카드를 입력 단말기에 꽂았다. 캐셔는 마침내 좀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러나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늦게나마 죄송합니. 아까는 제가 라고 작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큰 소리로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주었다. 아, 근데 우리가 나가기 전에 이 일로 인해 괜히 큰 문제 생기진 않을까? 한 친구가 걱정스레 물었다. 설마.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했으니 이젠 끝이지 뭐. 그래도 혹시 누군가 이걸 찍어서 올리면 어쩌면 기사화될 수도 있잖아. 글쎄.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다간 밥도 제대로 못 먹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친구들이 우르르 문 쪽으로 향하자 그 틈에서 몇 명의 손님들이 다가와 사진 한 번만 혹은 사인 한 번만 부탁드려요 라고 외쳤다. 손흥민은 최대한 예의 있게 웃으며 신속히 대응해 주었고 결국엔 밖으로 빠져나갔다. 식당 입구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모여 숨을 고르던 친구들 중 하나가 중얼거렸다. 흥민아 그냥 우리끼리 오늘 식사값 나누어 내자고 했던 건데 네가 대신 다 계산해버렸잖아. 이러면 너만 손해본 거 아니야? 손해라니. 뭐 내가 너희끼리 다들 부담하려던 걸 편하게 하라고 한 것뿐인데 괜찮아. 큰 돈도 아니고. 하지만 네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서 미안해. 그 캐셔 태도가 어이없긴 했지. 근데 뭐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 다만 손흥민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끔한 표정으로 웃었다. 저런 태도를 만나도 우리가 굳이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한 번쯤 크게 화냈다면 아마 훨씬 시끄러워졌을 거야. 그는 살짝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직도 식당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목소리가 번지고 있었다.
조용히 마무리된 게 다행이지. 우리 다음 일정도 있고 어차피 오늘 모임은 이걸로 끝나는 거고 다 좋게 생각하자. 그는 친구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친구들은 그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듯했다. 대단하다 넌.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기분 나쁘면 성질부터 내거나 적어도 따지기 마련인데 네가 참 대인배처럼 넘어갔으니까 괜히 분쟁 커지지도 않고.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별말을 다 하네. 그냥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한 것뿐이야. 그리고 만약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분할 계산을 안 해주는 정책에 대해 점잖게 항의하고 제도도 고쳐볼 수 있을지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우리 떠날 때가 됐고 다음엔 다른 식당에서 만나도 괜찮잖아.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던 한 지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다. 확실히 너랑 같이 있으면 배울 점이 많아. 여하튼 오늘은 고마워. 다음엔 내가 꼭 살게. 그렇게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자리를 떠났다. 그 시각 식당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캐셔 또한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다. 부매니저가 조용히 캐셔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캐셔는 기가 좀 죽은 채로 대꾸했다. 이미 늦었잖아요. 계산 다 하고 나갔는데. 그래도 이대로 두면 식당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겁니. 손흥민 선수가 괜찮게 넘어갔어도 우리 방침과 태도는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캐셔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렸다. 주변 손님들 중 일부가 여전히 곁눈질하며 자신을 쳐다보는 걸 느꼈다. 저 사람 공공연히 손님을 무시했지라는 눈길 같았다. 사실 난 처음에 저 손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또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돈 많은 손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윗사람들이 분할 계산을 요청하는 손님은 매뉴얼상 최대한 거절하라. 번거로우니 한 사람이 뭉텅이로 나에게 해라라고 했잖아요. 부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반박했다. 분할 계산 정도는 최근에 다른 매장도 다들 해줍니?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많이 발전했으니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했어야죠. 손님이 여럿이고 각각 따로 내고 싶다면 가능하면 편의를 봐주는 게 서비스 아닐까요? 캐셔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작은 토론이 벌어졌다. 나는 사실 저 캐셔가 하는 말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돈에 대한 태도가 참 복잡하구나 싶었어. 맞아. 분할 계산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한 사람이 쭉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들 편애 때문인가 봐. 그래도 저 선수가 워낙 품위 있게 행동해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난장판 났을걸. 알바생이 눈치를 보며 캐셔 쪽으로 다시 다가왔다. 팀장님, 혹시 몰라요. 지금도 SNS에 막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저 옆 테이블에서 찍었다는데 실시간으로. 기사 날지도 모른대요. 캐셔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어디에 화를 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줄 서 있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어떻게든 표정을 정리하고 접객을 계속해야 했다. 속으론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점점 커져만 갔다. 밖으로 나간 손흥민과 친구들은 이미 5걸음 정도 걸어갔을 무렵 손님 잠시만요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식당 부매니저가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중이었다. 왜 그러시죠? 손흥민이 물었다. 부매니저는 연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 저희가 정책이며 뭐며 해서 손님께 불쾌함을 드렸고 특히 캐셔의 말투가 매우 부적절했습. 손님께서 너그러운 태도로 넘어가 주셔서 큰 소동이 없었지만 식당 측으로서는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이미 그냥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만 가려고 합니다. 부매니저는 초조한 표정으로 손흥민의 친구들에게도 눈길을 주며 말했다. 혹시 다른 친구분들도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 우리가 손님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마땅한데. 손흥민의 친구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다. 사실 우리끼리는 분할 계산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꼭 특별 대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방식이니까요. 부매니저는 연신머리를 숙였다. 네, 맞습. 요즘 그런 요구가 많고 저희도 새롭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일 계기로 꼭 개선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어색한 듯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 됐습. 저희가 굳이 사과를 받고 싶어서 뭘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분 나쁘지 않게 식사하고 가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부매니저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한 번 더 죄송합니. 혹시 다음에라도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의 친구들은 슬쩍 서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다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뒤 부매니저는 조금 전보다 한층 가벼워진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캐셔에게 상황을 알리자 캐셔는 복잡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는 유명 축구 선수 모 식당서 분할 계산 요구했다. 거절당함이라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최초 업로드자는 그날 식당에서 우연히 식사하던 일반 손님이었다. 영상에는 캐셔가 무뚝뚝하게 여긴 그런 거 없다 고 말하자 손흥민이 착잡한 얼굴로도 여전히 예의를 지키며 그럼 제가 다 계산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누리꾼들은 순식간에 반응했다. 뭐야, 분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손흥민이 싸우지도 않고 웃으며 그냥 넘어가다니 역시 대인배. 식당 측 태도 너무 무례하다. 손님이 누군지 몰라서 저랬나? 누구든 손님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결국 흥민이 다 냈다던데 친구들 사이에선 의뢰 그럴 수 있지만 식당 캐셔 태도는 옳지 않다. 댓글들은 거의 캐셔를 비난했고 동시에 손흥민의 태도를 칭찬했다. 일부는 유명인이었으니 그냥 좋게 끝난 듯. 일반인은 당했으면 더 속상했을 거다라는 우려 섞인 말도 있었다. 이슈가 커지자 식당 측은 해당 부매니저 명의로 SNS 계정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당일 분할 계산 요청을 원칙적으로 무시한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POS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식당은 내부 공지로 캐셔를 징계할 예정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캐셔 본인도 이 사태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진작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다. 식당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자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 그리고 주변 손님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왜 나는 그때 저분이 분할 계산하자고 했을 때 조금 번거롭지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을까? 단지 손님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리고 우리 식당은 왠지 돈 많은 사람들만 온다는 식의 편견에 빠져 있었나? 캐셔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착잡해했다. 며칠 후 조용히 일상을 보내던 손흥민은 한 스포츠 매체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손 선수님, 혹시 며칠 전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말해줄 수 있나요? 손흥민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기사들이 이미 많이 나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간단히 답했다. 그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 큰 갈등도 아니었고 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훈련 중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기자는 다소 실망한 듯 네, 알겠습. 그래도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많아서 혹시라도 말씀하실 게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흥민아, 그때 영상 완전히 퍼져서 내 이미지가 더 좋아졌어. 모두가 널 대인배라고 부르고 있다니까. 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그럴 것까지야. 그냥 분쟁 크게 만들기 싫어서 넘어간 건데. 또 다른 친구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솔직히 가게 측에서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하겠지? 혹시 가게 주인이 연락해 왔어? 응, 부매니저한테는 이미 들었고 식당도 공식 입장 낸 걸로 알아. 나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야. 그냥 고마워하고 있겠지. 어찌됐건 일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하지만 사건이 일단 터졌기 때문에 식당 측은 단순한 공식 사과문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측은 한 매체에 공개 인터뷰를 했다. 손님 응대에 있어 우리 직원이 정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 앞으로는 친절과 상호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겠으며 이미 POS 업그레이드를 통해 분할 계산 기능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인터뷰 다음 날 부매니저는 직접 손흥민의 소속사로 연락을 시도했다. 여러 단계를 거쳐 마침내 매니저와 통화가 연결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매니저가 이를 손흥민에게 전달했다. 형, 어떻게 할까? 저쪽에서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데. 손흥민은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꼭 만나서까지 사과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무마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 한 번 정도 얘기 나누는 건 괜찮겠지. 며칠 뒤 식당 측은 깔끔한 회의실을 빌려 손흥민 측에 시간을 잡았다. 그 자리에 부매니저는 캐셔와 함께 나와 있었다. 한쪽에서는 손흥민과 매니저가 참석했다. 정신없이 인사를 나눈 뒤 부매니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측 실수로 인해 손님이신 손흥민 선수와 그 일행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렸습. 정말 죄송합니다. 캐셔도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다. 저도 너무 후회하고 있습 당신은. 제가 좀 오만했습. 그리고 우리 식당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서 분할 계산을 요구하는 손님은 귀찮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습. 규정이라는 핑계를 대며 손님을 존중하지 못했어요. 손흥민은 곤란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도 그날 식당이 바쁘다는 걸 알았고 일일이 나눠 계산하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겠구나. 이해합니?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해주시다니 더 죄송하네요. 캐셔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정말 잘못했습. 제가 처음에는 손님께서 유명인이라서 특별히 챙겨달라고 하시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더 빈정상해서 고압적으로 응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제 큰 착각이었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죠. 부매니저도 끼어들었다. 네, 사실 이제 보니 원래 우리 정책 자체도 손님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을 바쁜 시간대에 분할 계산을 요청받으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그것도 손님 서비스니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규정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죠.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 오히려 감사합니?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시니 라고 답했다. 그러자 캐셔는 조금 안심한 듯하지만 여전히 미안함이 가득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책임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매장 시스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할 계산을 요청하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POS 시스템 업데이트도 하고 직원 교육도 다시 해서 어떤 손님이든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식당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다들 감사해 하실 거예요. 손흥민이 답했다 이윽고 부매니저는 심호흡 후 조금 더 진지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저희는 솔직히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 손님이 누구든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걸 최대한 듣는 게 우리의 의무이죠. 우린 고급 레스토랑이니 너희가 맞춰라 라는 식의 태도는 결국 오래 못 간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손흥민의 매니저 역시 거들었다. 네, 저희도 기사나 댓글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감을 샀더라고요. 분할 계산 같은 소소한 부분이지만 손님 응대의 본질은 존중과 배려다라는 의견이 많았죠. 캐셔가 다시 허리를 숙였다. 제가 손흥민 선수와 그 친구분들께 무례했던 점, 사적인 감정이 앞섰던 점.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고 개인적으로도 마음가짐을 확실히 바꾸겠습. 혹시라도 다음에 뵙게 된다면 그땐 진심으로 웃으며 맞이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럼 제가 또 한번 식사하러 갈 일이 있으면 그때 부탁드립니. 그날엔 꼭 분할 계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모두 웃음이 터졌고 한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식당 측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 식당 쿠폰임니 조촐하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오셔서 기분 좋게 식사하셨으면 해서 드립니. 물론 분할 계산도 가능하고요. 손흥민은 난감해하며 거절하려 했으나 식당 직원들이 너무 간절한 표정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국 받아들였다. 그럼 고맙게 잘 쓸게요. 친구들과 함께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친구들과 모여 그 이야기를 전했다. 오늘 그 식당에서 부매니저랑 그 캐셔분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 오, 잘 됐네. 결국 해피엔딩이네. 한 친구가 맥주 잔을 들며 웃었다.
나중에 또 한 번 가자는 제의까지 받았어. 쿠폰도 주시고 포에스 시스템 바꾸고 분할 계산 가능하게 한다고. 다른 친구들은 잔을 살짝 부딪히며 장난스럽게 외쳤다. 그럼 가서 마음껏 시켜 먹고 이젠 제대로 계산하자고. 그래, 네가 또 다 낼 건 아니잖아. 분할 계산 이제 가능하다잖아. 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분할 계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그 순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다시금 실감했다. 아, 맞다. 근데 기자들 반응이 아직도 좀 뜨거운 것 같더라. 혹시 다음에 또 인터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한 친구가 물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별말 안 할 거야.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식당 측도 반성하고 개선하겠다잖아. 굳이 물고 늘어질 필요 없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 친구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그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켰다. 자, 우리 흥민이가 오늘 있었던 일 잠깐 전해드릴게요. 다들 SNS에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결국 식당과 화해했고 분할 계산 제도도 생겼대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무 사적인 거 다 까발리지 마 하고 말렸지만 이내 장난스럽게 다들 웃었다. 보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 분할 계산 거부하는 식당이 있으면 저희처럼 적당히 대처하시고 가능하면 문제도 제기해 보세. 세상은 조금씩 바뀌잖아요. 손흥민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화면에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부분에서도요. 그리고 저는 괜찮음. 너무 난리 안 치셔도 돼요. 며칠이 지나 그 사건으로 인해 식당 측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캐셔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복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비스 교육을 이수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부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우리 매장 직원들 모두 고객 응대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인터넷에는 해당 식당 분할 계산 정역 허용이라는 후기들이 올라왔고 요즘 직원들 태도도 훨씬 좋아졌다라는 새로운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다. 야, 너 혹시 그 식당 다시 갈 생각 있어? 어느 날 손흥민의 친구가 불쑥 물었다. 글쎄, 조만간에는 훈련 스케줄도 빡빡하고 한동안은 곤란할 것 같은데? 근데 뭐 기회 되면 갈 수도 있지. 가면 또 시끄러워지려나? 아마도. 워낙 소문이 났으니. 그들은 다 같이 웃었다. 그 사이 온라인상에서는 아직도 손흥민의 분할 계산 거절 사건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대체로 그 선수의 대처가 훌륭하다. 누군가는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파문이 컸어도 지금은 잘 정리됐다. 거기에 식당이 사과하고 정책을 바꿨으니 결과적으로 좋은 사례라는 식의 긍정적 결론으로 정리되는 추세였다. 어느 날 손흥민이 개인 SNS 라이브 방송을 켰다. 주된 목적은 팬들과 소통이었지만 몇몇 팬들이 실시간 댓글로 그 식당 요즘 뭐 하냐, 또 가볼 생각이 있느냐 등을 물어왔다. 손흥민은 차분히 웃으며 답했다. 아, 그때 일 말씀이시죠? 이젠 괜찮아요. 식당 쪽도 많이 개선했다고 들었음. 가게 대표님과 부매니저님이 노력해 주셔서 사과도 받았고요. 전 크게 상처받은 게 없으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 저는 지금 새 시즌 준비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팬들은 역시 멋있다. 빨리 시즌에서 활약하는 모습 보고 싶다. 등의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손흥민은 반갑게 인사하며 방송을 마무리했고 그날 저녁 다시 한번 친구들과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분할 계산이 훨씬 쉬운 평범한 식당에서였고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식당 측에서 손님께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라는 취지로 작은 기부 이벤트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음식 한 그릇 팔릴 때마다 일정 금액을 소외계층에 기부하겠다는 활동이었다. 가게 입장에서도 이미지를 회복하고 동시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였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손흥민은 SNS에 짤막하게 변화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은 언제나 환영할 일이라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식당 부매니저가 개인 SNS를 통해 화답했다. 손 선수님 덕분에 저희도 배운 게 만습. 앞으로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환영받는 식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지만 캐셔밴 렌은 아직도 공식 SNS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어쩌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지도 몰랐다. 어느 늦은 오후, 캐셔는 다시 한번 내부 교육을 듣기 위해 가게에 들렀다. 마주친 부매니저가 캐셔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손 선수님께 직접 연락은 해봤어요? 캐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휴대폰 번호 같은 것도 모르고 굳이 내가 연락을 해서 뭘 하겠어요. 이미 사과했고 공식 자리에서도 뵀잖아요. 부매니저가 잠시 고민하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도 한번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라도 써보지 그래요? 요즘은 SNS로도 메시지 보낼 수 있고. 진심을 담아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한 번 더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캐셔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직접 가게에서 그리고 실제 업무 태도를 고치면서 사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굳이 다시 괴롭히고 싶지도 않고. 부매니저는 캐시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렇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도 마음이 움직일 때 연락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도 분할 계산 제도를 확실하게 적용하고 손님 하나하나를 존중하도록 하자고. 캐셔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고 작은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은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함께 나누자 라는 테마로 2명 이상 단체 방문 시 분할 계산 가능하며 더치페이를 원하면 각자 간편 결제도 지원해 주는 식의 캠페인이었다. SNS에는 이제는 바뀐 모습 보겠다 라며 다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의 후기가 올라왔다. 예전엔 고압적인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확실히 밝고 친절하네요. 분할 계산도 빠르게 처리해 줬고 뭔가 편안했어요. 이런 후기가 하나둘씩 쌓이자 식당 평점도 다시 좋아졌다 한편 손흥민의 친구들은 언제쯤 그 식당에 갈지 슬며시 궁금해하기도 했다. 야, 우리 분할 계산 성공 기념 파티로 그 식당 한 번 더 가자. 네가 받은 쿠폰도 있고. 그래, 다음에 한 번은 갈 수도 있지. 이젠 진짜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막상 다들 스케줄이 바빠 미루고 있던 중 어느 날 식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지역 행사에 손 선수를 초대하고 싶습 간단한 이벤트와 기부 행사 겸 팬미팅 비슷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손흥민은 살짝 고민했다. 저쪽이 지금 식당 이미지 개선도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움직이는 것 같네. 나로서는 굳이 악감정은 없고 오히려 좋은 방향이면 돕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냥 한번 가서 함께 나누는 가치를 강조해주면 어때? 네가 함께 나누는 식사에 대해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면 사람들한테도 크게 울릴 거야 라고 권유했다. 결국 손흥민은 수락했다. 작은 지역 축제 겸 식당 프로모션 이벤트가 열리는 날 그는 간단한 사인회와 팬미팅에 참여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물었다. 손 선수님, 얼마 전 분할 계산 에피소드가 화제였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고 쑥스럽게 웃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각자 몫을 나눠내고 싶었는데 식당 규정상 안 된다고 해서 살짝 당황했지만 결국은 제가 다 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식당 측에서 함께 나누자라는 캠페인을 열고 있네요. 너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다. 이윽고 캐셔가 무대 뒤쪽에서 조심스레 등장했다. 사람들은 알아보았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회자가 안내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당시 여러분께서 영상을 통해 보신 그 캐셔분도 나와 계십니 직접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의 포부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캐셔는 마이크를 받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식당 카운터에서 손흥민 선수와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던 캐셔임니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내 관객 중 몇몇이 그를 향해 소소한 야유를 보내려 했지만 손흥민이 웃는 얼굴로 괜찮습. 이미 다 해결된 일이에요 라고 말해주자 금세 잦아들었다. 캐셔는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제가 그날 참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는 걸 인정합니. 그리고 그 후로 여러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고객이 존중받지 못하는 건 정말 기분 나쁘다는 댓글을 남기는 걸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
지금은 식당 내부 시스템도 바꾸고 직원들 모두 재교육을 받았습. 저 역시 계속 배우고 있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사실 분할 계산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일상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겠죠. 캐셔분께서도 이렇게 진심을 전하시니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좋은 기억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캐셔는 살짝 울컥한 표정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거듭 말하며 인사를 거듭했다. 그 장면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로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음식 나누기 체험, 기부금 전달식 등 훈훈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이벤트가 끝난 후 손흥민과 캐셔가 짧게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 반갑습. 그리고 한편으로 죄송합니. 제가 그날은 몰랐지만 조금만 더 친절하게 손님을 대했다면 그냥 평범한 식사 시간이 됐을 텐데. 그날 일로 해서 오히려 이런 캠페인도 열리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다만 앞으로는 다른 손님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보답이 될 거예요. 캐셔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 저도 앞으로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모든 손님을 최대한 존중하고 더 나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연구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이런 장면 SNS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서로 화해하고 함께 기부 행사도 참여하니 진짜 멋지다라고 떠들었다. 자연스럽게 여러 영상들이 퍼져나갔다. 어느새 언론은 손흥민 분할 계산 갈등 이후 식당 측과 함께 기부 행사 참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대중은 역시 월드 클래스,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후로 식당은 계속해서 함께 나누자라는 캠페인을 유지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다. 더치페이를 원하는 이들은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게 됐고 그 덕에 식사 후의 결제 과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장기적으로는 식당 매출도 올라가면서 매장 이미지도 좋아졌다. 손흥민이 정책 개선을 이끌었다는 말이 돌면서 홍보 효과도 컸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손흥민은 휴식을 취하며 SNS 댓글들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 메시지에 눈길이 갔다. 익명의 누군가가 처음에는 분할 계산 요구를 무시하던 그 식당이 이제는 직원들도 친절하고 분위기도 훨씬 편해졌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침착한 대응 덕분이다. 고맙다. 라고 써놓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간단히 답글을 남겼다. 그 식당이 바뀐 건 결국 그들이 노력한 덕분이죠. 전 그저 좋게 넘어가고 싶었을 뿐입니. 모두가 편안하게 함께 식사하고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가 되길 바라요. 댓글창에는 다시 한번 응원의 글이 쏟아졌다. 이게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지. 역시 흥민이야. 서로 배려만 한다면 갈등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 며칠 뒤 손흥민과 친구들은 오랜만에 모임을 잡았다. 이번에는 다들 시간이 맞아. 결국 그 이슈의 식당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은 예전처럼 깔끔했고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가요? 새로 바뀐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그 뒤로 캐셔도 보였다. 이번엔 전과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긴 해도 억지로라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손흥민 일행이 테이블에 앉아 자리를 잡자 캐셔가 직접 메뉴판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리고 분할 계산 가능하십니다. 그 말에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네, 오늘도 혹시 모르니 분할 계산 부탁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자 캐셔가 환하게 웃으며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다들 편안하고 기분 좋은 기류가 감돌았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사이. 예전처럼 묘한 신경전이나 불쾌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음식도 제때 나왔다. 맛도 한결같이 훌륭했다. 식사를 마치고 실제로 친구들이 장난삼아 분할 계산을 해보려고 카운터에 다가가자 캐셔가 능숙하게 POS를 조작하며 물었다. 각자 뭐뭐 드셨는지 혹은 균등하게 나누실 건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은 깔깔거리며 대답했다. 우리 각자 메뉴가 달랐으니 그걸로 적어주시면 돼요.
캐셔는 침착하게 결제 단말기를 조작했고 이윽고 부드럽게 영수증들을 뽑았다. 총 4건으로 나눠서 계산되셨습. 감사합니. 또 오세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카드를 뽑으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 오늘 아주 즐거운 식사였어요. 캐셔는 쑥스럽게 웃으며 살짝 머리를 숙였다. 저야말로 좋은 손님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는 길, 친구들은 서로 등을 치며 말했다. 분위기 달라졌지? 완전히 새롭네. 확실히 직원들도 친절하고 거부감이 없었어. 야, 결국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특히 제대로 깨닫고 노력하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때로는 작은 갈등이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하지. 우리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조금씩 성장하는 거겠지. 그러다 그는 문득 지나가는 말로 친구들을 향해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였다. 근데 오늘도 내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공평하게 나눈 게 맞아? 나 소고기 스테이크 더 시켰잖아. 친구들이 웃으며 곧장 에이, 넌 이미 지난번에 혼자 다 냈잖아. 이젠 정말 공평해야 해. 하고 장난을 받아쳤다. 다 같이 명랑한 웃음소리가 번졌다. 레스토랑 밖의 거리 풍경은 초저녁 노을이 지며 아름답게 물들었고 바람도 선선했다. 그들은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서로가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더 많은 함께 나누는 식사를 즐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안고 있었다. 자, 이제 모두들 오늘 있었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식사를 마치고 길을 걸으며 한 친구가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리가 겪었던 일로 식당도 변했고 이젠 분할 계산도 가능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변화가 모여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 아닐까요? 다른 친구는 카메라 앞에서 장난스럽게 V를 그리며 외쳤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너무 과격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 작은 충돌 속에서도 서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뒤에서 굳이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결국 웃으며 카메라 가까이 다가왔다. 저는 사실 별거 아닌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 몰랐습. 그래도 좋게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다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됐다니 그게 제일 기쁜 부분이죠. 앞으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리고 분할 계산 잊지 마세요. 그들은 서로 깔깔대며 카메라를 끄고 다음 일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친구가 혹시 이 영상도 올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까? 라고 물었고 다른 친구는 그렇겠지. 다음 스토리도 기대하라고 할까? 라며 즐거워했다. 손흥민이 환히 웃으며 마무리했다. 그래, 우리끼리만 알기엔 아쉬우니까 혹시 재밌게 보시면 공유도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가며 사람들은 작은 에피소드 하나로 함께 나누는 식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간의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갈등을 수습하고 친절과 배려의 방향으로 이끌어준 손흥민의 자세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앞으로 여러분이 식당이나 어떤 곳을 방문하든 분할 계산이든 뭐든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떠올려 주세. 때로는 우리가 잠깐의 배려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도 잊지 말고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친구들에게 그리고 카메라를 보며 한마디를 건넸다.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같이 나누고 도우며 웃을 수 있길 바랍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좋겠어요. 자, 이만 돌아가죠. 친구들은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맞장구 쳤다. 바로 그거지. 이왕이면 좋게 즐겁게 나누며 살자고. 그들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예전보다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모두가 한 번쯤 느끼는 당연한 불편함도 조금만 시선을 돌려 함께 개선하려고 하면 금세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직접 체험한 그들은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작은 친절과 배려를 전파하기 위해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가볍게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 않는다면 누구든 함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친구가 다시금 카메라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화면이 꺼지면서 그날의 모든 에피소드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남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영향력은 이미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작은 갈등에서 시작된 큰 변화가 사람들 사이에 조금 더 배려하고 함께 나누며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새겨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접한 모든 이에게도 오늘의 교훈은 간단하면서도 깊었다. 함께 나누는 것은 분할 계산 한 번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가 서로를 대등하고 귀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태도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든다 그러니 당신도 혹은 여러분도 주변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분노하기보다 차분하게 요구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찾아오면 그땐 우리가 무얼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럼 모두들 잊지 말고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카메라가 꺼지고 한 장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